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 배는 통과하고 있는데요. 한국 배만 한 달째 못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미국 동맹국이에요. 석유도 같은 곳에서 가져오고요. 근데 결과가 완전히 반대예요. 일본은 선박 3척이 연달아 빠져나왔는데 한국은 26척이 묶여 있고 선원 173명이 남은 식량 세면서 버티고 있어요. 이 차이를 만든 건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에요. 외교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오늘 그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란이랑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여기를 지나가요. 석유를 실은 배들이 줄 서서 지나가는 병목이에요. 근데 올해 2월 28일에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딱 이틀 뒤인 3월 2일, 이란이 이 해협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안에 있던 배들이 꼼짝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약 2,000척이 갇혔고요. 선원만 2만 명이에요. 이 중에 한국 배도 있어요. 26척이요. 한국인 선원 173명이 한 달째 고립돼 있어요. 이분들 지금 남은 식량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래요. 국내 상황도 심각해요.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3단계까지 올렸어요. 공공기관 차량은 5부제에서 2부제까지 강화되고 있고요. 서울 광화문이랑 명동 전광판도 운영 시간을 줄였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나프타라고 아세요? 석유에서 뽑아내는 건데 플라스틱 만드는 기초 원료예요.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요. 이 나프타를 중동에서 가져오는 비율이 77.6%예요. 2021년에는 44.7%였거든요.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석유가 안 들어오면 플라스틱이 안 만들어져요. 쓰레기 봉투부터 주사기까지요. 이 봉쇄가 3개월 이어지면 제조업 생산비가 11.8%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종량제 봉투 가격, 배달음식 용기 가격, 병원에서 쓰는 일회용 주사기 가격까지 다 올라요. 근데 이 와중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배가 이 해협을 통과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일본이 뭘 한 건지 보여드릴게요. 4월 3일이에요. 상선 미스이라는 일본 해운회사의 LNG 운반선 소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어요. 이란이 봉쇄한 이후로 일본 관련 선박으로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인 4일에 두 번째 배가 통과했고요. 5일에서 6일 사이에 세 번째 배까지 빠져나왔어요. 사흘 만에 세 척이 연달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일본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95.9%예요. 한국은 69.1%고요. 중동 석유에 더 많이 기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더 위험한 나라가 먼저 뚫은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본은 양쪽에 동시에 줄을 대고 있었어요. 먼저 미국 쪽이에요. 다카이치 총리가 3월 19일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어요. 이란 규탄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자위대 파견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미국한테는 확실하게 같은 편이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란하고도 조용히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모태기 외무상이 이란의 아라그치 장관하고 전화회담을 2차례 했어요. 그 결과 이란 쪽에서 먼저 말했어요. 일본 선박과 협의를 거치면 통과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요. 미국한테는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란한테는 조용히 우리 사이는 그대로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실용 외교 구조예요. 이게 갑자기 된 걸까요? 아니에요. 50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1973년에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중동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폭등한 사건이에요. 일본은 그때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반세기 넘게 이란하고 우호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50년이에요. 2019년에는 아베 총리가 직접 이란을 방문했어요. 일본 총리가 이란 땅을 밟은 건 41년 만이었어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직접 만났고요. 2020년에는 미국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일본은 거절했어요. 대신 자기들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이랑 초계기를 오만만에 독자 파견했어요. 미국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도 않은 거예요. 대안을 내놓은 거죠.
이렇게 50년 넘게 쌓아온 게 올해 4월에 작동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일본 정부의 반응이에요. 선박이 통과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기업의 성과라고 했어요. 정부가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요. 외교적으로도 영리한 선택이에요.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챙긴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뭘 했을까요? 비교해 볼게요. 일본은 양쪽 다 챙겼어요. 미국한테는 동맹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란한테는 50년 넘게 쌓아온 관계를 써서 직접 대화를 했어요. 결과는요, 배가 통과했어요. 그럼 한국은 뭘 했을까요? 4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상원 대표단을 만났어요. 여기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어요. 우리는 미국 편이다. 확실히 했어요. 그 다음 날인 4월 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어요. 여기서 호르무즈 해상 수송로 확보에 협력하기로 합의했고요. 그리고 4월 6일 이란의 인도적 지원을 연계해서 선박을 빼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얼핏 보면 열심히 한 것 같죠? 근데 구조를 보면 이상한 점이 보여요. 4월 2일에는 미국한테 동맹 강화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나흘 뒤에는 이란의 지원을 검토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란이랑 전쟁 중인데 동맹국이 이란 쪽에 뭔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미국 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나라가 갑자기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양쪽의 말을 했는데 양쪽 다 설득이 안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알아서 하게 두자.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나라라고요. 4만 5천 명이나 주둔시키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미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프랑스 배도 통과했어요. CMA, CGM, 크리비호라는 컨테이너선이 4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갔어요. 서유럽 선박으로는 전쟁 이후 처음이었어요. 일본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만 특별히 막힌 거예요. 외교부는 이렇게 답했어요. 국가별, 선박별 조건이 다르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게 결국 외교 관계예요. 일본은 이란이랑 50년 넘게 관계를 유지했어요. 고위급 직통 채널이 있었고요. 프랑스도 나름의 외교 경로가 있었어요. 한국은요, 위기가 터진 다음에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병원비 보험 안 들어놓고 다친 다음에 보험 가입하려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사전에 독자적인 외교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 후에 급하게 만든 외교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 관련 선박 26척이 고립돼 있어요. 선원 173명이 한 달째 갇혀 있고요. 이 상황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정리해 볼게요. 에너지 안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번에 확실히 드러난 게 있어요. 에너지 안보는 결국 외교 안보라는 거예요. 석유를 사올 돈이 있어도 길이 막히면 끝이에요. 그 길을 여는 게 외교고요. 한국 석유 비축량은 208 1분이에요. 일본은 254 1분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기름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프타는 다릅니다. 비축량이 1, 2개월분밖에 안 돼요. 나프타가 뭐였죠? 플라스틱 만드는 원료요. 봉쇄가 길어지면 여기서부터 무너져요. 제조업 생산비가 11.8% 오르고요. 플라스틱 가격은 20-40%까지 뛸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르고 배달 음식 용기가 비싸지고 마트에서 장볼 때 체감하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외교 문제가 우리 장바구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일본도 GDP가 3%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란과의 외교에 대해 여론 반대도 67%예요. 완벽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위기가 터졌을 때 작동하는 외교 인프라가 있었어요. 50년 동안 쌓아온 거요. 한국은 위기가 터진 다음에 만들려고 했고요. 외교는 위기 때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쌓아두는 인프라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4월 7일까지 해협을 열라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지금도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정리할게요.
같은 동맹국이에요. 같은 해협이고 같은 위기예요. 근데 결과가 갈렸어요. 일본은 50년 동안 쌓아온 독자 외교 채널이 있었어요. 미국 편에 서면서도 이란과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구조요. 한국은 위기가 터진 다음에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보여준 건 이거예요. 외교는 위기 때 만드는 게 아니라 평소에 쌓아두는 거라는 것.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